2026학년도 수능국어 대비하는 우리 고3생들 그리고 N수생들, 글쎄 뭐 수능국어가 결이 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웠다 쉬웠다가 굉장히 좀 니코버커가 심한데, 2025학년도 국어는 또 워낙 쉬웠죠. 뭐 만점자가 속된 말로 뭐 드글드글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또 그 전년도는 또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물수능 국어, 물수능 수학, 불수능 국어, 수학 때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어찌됐든 국어와 수학이 묘하게 있죠.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2025학년도 같이 쉬웠죠. 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딱 90점 이상 되면 1등급이지만은, 그래서 영어도 점차 어려워지면서 지금 어때요? 일단은 한때는 뭐 1등급이 90점 이상자가 수능 전체 인원에 어때요? 뭐 한 10% 됐다, 7% 됐다, 6% 됐다, 또 1.4% 됐다. 4% 참. 그러니까 FM별로 1등급이 4% 되면서 영어도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고, 제가 수학은 어쨌든 국어가 같이 어려웠다 쉬웠다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죠. 뭐 쉬우면 쉬운 대로, 뭐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1등급의 4%는 국어 수학 기준하면 탐구까지 존치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비교해 봅시다. 자, 한마디로 지적인 그런 저변을 요구하면서 약간 좀 지식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또는 지적인 기반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아무래도 탐구 또는 사회, 그 다음에 과학 탐구죠. 그리고 또 수학. 자, 그럼 어때요? 국어나 영어는 지적 기반이 요구되지 않아요? 당연히 요구되지만, 수학이나 과학, 과탐, 사탐보다는 지적 기반에 의해서 푸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것은 일견, 감각적인 터치도 요구하죠. 순전히 감각에 의존한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것은 링귀스틱한 거, 그죠? 언어적인 거. 여러분들 말이죠. 아마 지금 이제 고3, N수생들, 혹시 N수생들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와서는 뭐, 대학을 들어가 놓고도, 의대를 들어가 놓고도 또 좀 더 어때요? 하위 레벨의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어때요? N수라고 반수하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재수란 개념이 어때요? 뭉뚱그려져서 어때? N수라는 거, 그죠? 어때요? 몇 수인지 어때?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N수. 정해지지 않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3 N수. 근데 묘하게 말이죠. 통계 지표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고3생들이 또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수능 문제 가지고도, 또는 고2가 경우에 따라서 어때요? N수생들보다 성적이 평균적으로 잘 나옵니다. 여기 그냥 고3생들은 경험이나 지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N수생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이죠. 자, 재수, 그 다음에 삼수 등록 N수생들의 특히 어때요? 과탐이나 사탐을 인지하는 역량은 아주 대단하죠? 고3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수학도 당연히. 왜 그러냐면 어때요? 그만큼 학습 기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때요? 노하우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잘 나오겠죠? 근데 국어는 또 아니란 말이야. 경우에 따라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의과대학이나 의학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즉, 자연계 쪽에 성적이 좋다고 하는, 또는 수학이 완벽하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과탐이 잘 나오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국어만 보면 절절매죠. 여기 그냥 국어 시험들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는 수학, 그 다음에 과탐식으로 어떻게 헤집어서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본인이 답을 갖다 서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은 텍스트 안에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어때요? 꽈배기처럼 꽈놓으니까 어때요? 고치게 되고 틀리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우리 성적이 좋은 이과생들이 의외로 국어가 약해서 1교시 국어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죠. 평소에는 모의고사 잘 나와. 수학, 과학에. 근데 막상 수능장 가면 어떻습니까? 1교시 국어 때문에 긴장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면서 국어가 어때요? 그 다음 시간에 수학이 어때요? 나름대로 수학의 내공을 조금 어때요? 좀 흔들리게 하는, 멘탈이 좀 약간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국어라는 게 국어 자체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량 발휘가 쉽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1교시 수능에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점심 먹고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이런 시험 시간에 어떤 안배를 고려했을 때,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국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심장도 요구되고, 국어는 지식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죠. 지식이 뭐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닌데, 지식에 의존해서만 탐구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탐구식의 국어 수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풀 때 세밀하게 말이죠. 치밀한 계산하에서 오차도 없이 계산하는 그런 역량은 국어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접속관계에 의해서 글이 어떻게 뒤집히는 경우 있죠? 그러나 그런데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어때요? 다마 표지에 의해서 글의 내용이 어때요? 바뀌잖아요. 꽈배기가 되면서 흘러가잖아요. 그런 글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꽈배기처럼 꽈여진 글을 어때요? 프로 헤쳐가면서 어때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국어는
정리를 하고 선택지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어를 출제하는 선택지를 만드는 출제자도 철저하게 제시문, 문학도 있죠. 운문, 산문 있잖아요. 그 기저가 있단 말이에요. 맥락이 있단 말이야. 그죠? 운문, 시 같은 경우는 서술의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때요? 감각적으로 출제자들도 인지를 하고 그 작품의 배경, 백그라운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작품의 현실적인 어떤 쓰여진 창작된 배경은 다 인지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당연히 이제 기획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서술이 이제 모두의 서술이 많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일단은 국어 말이죠. 문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능사는 아니라, 그죠? 다만 국어든 영어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정 시간 뭐 학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런 학교 시험 때문에 밀려가지고 어때요? 어느 정도 것은 수능형의 어떤 국어 한 일주든 2주든 간에 쭉 손을 놓고 다시 풀려면 어때? 감이 뚝 떨어지죠? 느낌이 다르죠? 영어보다 국어가 좀 그런 점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어때요? 국어는 주기적으로 어때요? 주기적으로 매일 할 수 있죠. 매일 조금이라도 문제량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죠? 주기적으로 문학독서 또는 언매 화작에서는 말이죠. 어때요? 언매, 특히 문법은 내용 정리니까 꾸준하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양보다는 조금 어때요? 루틴을 가져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능 어때요? 공통 문학독서에다가 언매 화작 중에 선택하면 있을 한 45문제 80분을 푸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때요? 레귤러로 해서 딱 시간 돼서 타임 어택 있잖아요. 45분 내 문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감각을 익히는 거죠. 다구쳐서 막 그냥 말이죠. 어때요? 한번 모의고사 봐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막, 성적을 올리려고 확 오기를 가지고 한번 몇 회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레귤러, 주기적으로 반복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되면은 한 달에 그래도 어때 4번 이상 어때 주기적으로 모의 문제, 기출 문제가 됐든,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청 모의고사 됐든, 수능 문제가 됐든, 평가 문제가 됐든 간에, 또는 일반 시중 모의고사 됐든 간에, 그죠? 45분, 80분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주말에, 그죠? 가급적이면은 뭐, 1교시 수능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9시부터 예를 들어서 10시 20분이다. 그럼 딱 그 시간 해가지고, 한 번쯤은, 아니면 학교 가는 주중에, 그죠?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어때? 한 번쯤 오전에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수능 시간 보는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있죠. 이게 어떤 시간에 대한 것 또는 체득하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시간대 있죠. 오전인가 오후에 따라 느낌이 다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자기만의 공정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 거 있죠. 이런 관리가 굉장히 국어에서 필요합니다. 이게 성적을 갖다 안정되게 유지해주면서 서서히 업시켜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자,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많이 곤욕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국어 정통, 국어 전문가로서 말이죠. 지금 한 35년 이상 수능 국어. 물론 서울대 사범대 졸업하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한 5년 이제 봉직하다가 이제 학원가에 나온 지가, 입시가에 나온 지가 35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경험해봐서 느끼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팁을 그래도 활용해가면서 어때요? 그렇게 좀 뭐랄까 자기만의 루틴을 정하는 수험생들이 확실히 안정되게 국어 성적을 유지합니다. 국어는 지적 기반으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죠. 국어 탐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국어 영역이야. 그냥 과학이나 사회는 철저히 탐구력이 요구되죠. 탐구력이 가지려면 뭐야? 지식이 요구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과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잖아. 그지? 수학은 어때? 개념, 공식,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해야 되는 공식, 이런 거 활용 영역에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국어, 영어도 어때요? 일종의 문법이나 그런 공식이 있단 말이죠.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규칙,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빈칸 추론의 문제 패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영어는 철저히 어떤 유형별 분류가 돼요. 그죠? 국어도 물론 우리가 사실적 사고 유형이다, 뭐 추론적 사고 유형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비판적 사고 유형이다 있지만, 국어는 그런 유형의 의미가 크지는 않단 말이야. 그죠? 텍스트 자체가 문학, 운문, 산문, 그죠? 근데 독서지는 철저하게 키워드 중심이죠. 내용 정리하면서 딱 그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 대응하고 딱 대응해서 대응하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어때요? 한마디로 대응이 안 되는 거 털어내는 작업하는 거. 그래서 국어는 좀 시험으로서 여러분 수능이니까. 근데 내신 국어는 어때요? 암기할 게 많잖아요. 경우에 따라 선생님들이 서술형도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수능을 철저히 오주선다기 때문에 5개 범주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자,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자, 음마사거리 쪽에 있죠. 대치사거리 쪽에 대치동 본원. 직영하는 하고 있습니다. 서초 방배운 4호 총신동 7호선 이수역 쪽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때요? 자, 2025년 신년도에 말이죠. 자, 둔산동 쪽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때요?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제휴된 그 학원. 자, 그래서 일단은 전 교과목이 수능, 논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MMI성, 면접 등등 다양한 약수력 논술, 일반 어때요?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언어 논술, 인문 논술, 그 다음에 과학 논술. 아울러 수능 있잖아요. 제일 족적이 큰 것들이잖아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스프링 캠프. 자, 3월부터 3, 4월 달 2달 동안은 어때요? 일단은 자, 금년도 2026학년도 수능, 11월 수능에 바로 그 전초 첫 단계로서 스텝 1입니다. 자, 일단 6월 평가와 어때요? 완벽한 1등급을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국어 있잖아요. 국어. 저는 총괄한 교육원장 노한기의 교육원장입니다. 자, 재작년에 좀 역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국어가 워낙 쉬웠다. 수능처럼 수학처럼. 자,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때요? 또 이 점수가 또 안 나오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국어라는 게 그냥 수학이나 과학은 탐구는 어때 왠지 약속한 것처럼 내가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성적이 나와. 그지? 근데 이놈 국어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어도 어느 정도 가서 정직해. 내가 어때 투자한 만큼, 내가 어때요 좀 계산한 만큼, 카운트한 만큼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이죠. 일단 완벽한 1등급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죠. 어설프게 2등급, 3등급, 또 4등급에서 갔다 하면서 채우려고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 있죠. 특히 국어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으로 있죠.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것만 참 여러분들 있죠. 자기만의 루틴을 갖다가 한번 루틴이 없으면 개척하면 되는 거야. 습관이거든요. 개척한다는 습관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좋은 습관을 바꾼다. 좀 점수가 되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꼭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고치게 되고 고치니까 틀리게 되고 다반사 아닙니까? 자, 국어라는 게 지식으로 보는 과목이 아닙니다. 국어는 실력이 있냐 없냐 있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자, 물론 어려서부터 독서 활동을 많이 한 수험생들이 글을 다루는 솜씨가 있죠. 눈썰매가 있단 말이야. 읽고서 머릿속에 회다닥있죠. 자, 문해력 아시죠? 문해력. 자, 글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역량이다 그건데, 자, 문해력이 바로 뭐냐? 그냥 읽고 나면 읽고 끝인 게 아니야. 책을 읽어서 감상문을 써보는 거 있죠. 그건 문해력을 향상하는 거거든. 여러분 일기를 갔다 왔어. 그죠? 자, 여행을 다녀왔어. 그럼 여행지에서 느꼈던 걸 쓰는 거. 그죠? 이것도 일종의 바로 어디 감상문이거든. 그런 걸 쓰고 정리해 보면서 나름대로는 머릿속에 있죠. 여행에서 느꼈던 말을 갖다 한번 체득을 했던 걸 좀 정리한 효과가 있죠.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를 하고 전달하고, 그죠? 경우에다 이거 영어라도 만들고, 안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국어, 어때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독서, 시문들, 읽고서 말이죠. 인지가 된 걸 출제자가 의도하는 문제에 맞게 어때요? 선택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연결하는 힘이 바로 문해력이야. 응? 문해력. 그 문해력은 아주 계속적으로 자주 글을 접하고 이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응용하면 문해력은 늡니다. 그죠? 그래서 독서량이 많고 독서 활동이 많은 수험생들이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독서량이 이제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초등, 중등학교 때도 특히 중학교 들어가면 내신 때문에 어때요? 독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읽었던 지문들, 문학작품, 비문학작품 전부 다 이게 이제 글감이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시험생이니까 특히 수능 국어를 본다? 그럼 어때요? 그 문학이든 독서든 간의 제재를 문제의도에 맞게 어때요? 정리해가지고 그립 딱 장악을 해서 텍스트의 포인트를 자 문제의도에 맞게 어때요? 접목시키는 거 이게 문해력 아니겠습니까? 그 문해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씩 45문제 80분 타이머 때 시간 내에 푸는 거. 국어는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역량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점수가 되는 거야. 국어 이 과목에 이해가 실력이라는 단어 붙이지 마세요. 어떤 수험생들은 무조건 질문하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점수를 깎아먹는 주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온 수험생 한결같은 얘기야. 선생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탐구, 사탐 같은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수학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과목이야. 국어는 이해가 안 된다는 데가 있죠. 이해를 한다니 컴프레이션 아닙니까? 그죠? 왜 독서라 합니까? 국어. 리딩만 해라. 그 얘기였냐. 읽어서 요지 파악하고 그립을 해서 어때요? 그걸 갖다 제시문에 어때요? 선택지, 문제 선택지 엮어라. 그 얘기하냐. 그죠? 자, 이해란 말 쓰지 마세요. 나는 국어 실력이 없나 봐. 그 점수가 안 나오나 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집중화가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응? 앞으로 다시 한번 이해란 말 쓰지 마세요. 실력이란 말 쓰지 마세요. 국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스프링 캠프 서밋. 어때요? 1등급의 최정상을 위해서. 언제? 3월 시작하면 어때요? 3개월 딱 투자만 해라.
6월 평가원대 첫 모의고사, 공식적인 저시성 고3 다 모이는, N수생도 모이는 다 보는 평가원. 더군다나 2026학년도는 어때요? N수생들이 벌써 한 20만 명 이상 수능 원서를 낼 것이다. 그죠? 왜? 특히 인문계생들 일단 뭐 서성한 스카이는 갔어. 그지? 또 뭔가 나중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학교를 세탁해야겠어. 대학교 2학년 맞아 편입도 생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한 번 더 시험 보자. 그죠? 더군다나 어때? 의대 정원이 늘고 의학계열, 자, 또 AI 기반의 어때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증설이 됐죠? 그러다 보니 그런 학과나 그런 쪽에 가서 향후에 본인의 진로라도 확실히 확정짓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작년도에도 많이 늘었지만 올해도 더 늘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자, 우리 대초동 보는 서초 방배원, 그리고 아까 대전에서 동산동에 자, 샘터 국어. 스카이 입시교육 학원 이름이고요. 샘터 국어는 국어 고유 학습 시스템 브랜드입니다. 영어는 샘터 영어, 수학은 샘터 수학, 과학 수학은 샘터 과학 샘터 수학입니다. 토탈에서 있죠. 수능 내신. 자, 이런 브랜드는 저희가 샘터 교육의 브랜드입니다. 자, 라이브 화상 강의도 조만간 저희가 진행합니다. 저뿐 아니라 국어 전문가들이, 베테랑들이 아주 많습니다. 프로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수강생들의 말이죠. 국어를 들었던 수강생들의 65% 이상, 70% 가까이는 1등급을 다 듣겠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문제를 기획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만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알죠. 절대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국어 이해가 안 된다. 쓰지 마세요. 이해란 단어 필요 없어요.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야. 실력을 어때요? 찬란한 실력을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탐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어때요? 출신으로서 정통, 그죠? 저희 자체적으로 어때요? 샘터 국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 문제뱅크식으로 문제 개발을 엄청 합니다. 제가 이미 말이죠. 어때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1년간 공부했는데, 2025년도 3월부터도 샘터 국어 있죠? 시스템 있는 어떤 모의고사, 자, 그 다음에 주간 단위 학습지, 개발이 돼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온라인 인강을 통해서 있죠. 스카이스 교육이 온라인 인강 좀 들어가서 모니터 해보시고 기회 되면 수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 화상 강의 조만간 실행합니다. 자, 실시간 강의로 다양면의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현장 강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3월, 4월 있잖아요. 대치동문화 서초 방배원 그 다음에 알찬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많이 안 합니다. 적정선에 한 20명 내외로 한 클래스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관리 다 해가면서 있죠.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루틴들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45분에 어때 80분에 45분 푸는 거 타임 어택부터 해가지고